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 저자 김록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개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제7장,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입니다. 1번 제국주의의 강제 정년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 이전에 민영환 열사와 이준 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905년에 체결된 을사 5조약에 반대하고 1905년 11월 30일에 자결 순국한 민영환 열사가 있습니다. 또한 을사 5조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정특사로 파견되어 외교 활동 중 순국한 이준 열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을사 5조약에 반대하였지만 이는 제국주의를 표방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후 1910년 강제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고 우리는 흔히 한일 합방조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910년 강제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고 완전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일제 조선 식민 통치기간은 조선 통독부입니다. 한반도를 마음대로 지배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어요. 우리 국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본어 식민 지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을 탄압했죠.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어요. 혹독한 고문과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빼앗으려면 철도를 깔아야겠습니다. 일본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지요.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상 1.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정년기에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2. 다양한 일제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입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전부터 수많은 애국지사에 의가 있었고 민중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도 의병에 지원할래. 일본군들은 의병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의병대장 안중근 의사는 중국 만주 하얼빈에서 한반도 침략의 원흉이자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도 했어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사는 한말의 의병대장으로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사로서 지금 중국의 라오닝 다롄에 위치한 옛 러시아 일본 감옥 리승 감옥에서 1910년 3월 26일에 사형당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는 조선의 의병장 안중근이다. 조국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물론 많은 희생도 따랐답니다. 너도 나도 뜻 모아 나라의 빚을 갚자. 국민의 모금으로 일본에 진 나라의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고자 시작한 국채보상운동 등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국채보상운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의병활동과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의병활동입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국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 이후 한일 무장 독립운동 세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제공한 차관을 국민이 상환을 주도한 운동입니다. 1907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일제저항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3. 3.1 만세운동과 역사적 의미. 대한독립 만세! 일제에 저항하는 3.1 만세운동,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자 자주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죠. 3.1운동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였죠. 3.1 만세운동 이전에 해외에서 이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에 즈음하여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민족 대표로 나선 33인은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 혹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만세운동과 시위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학생, 노동자, 농민,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 국내의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대개 3.1운동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3.1운동에 참가하여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9월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순국한 18세 소녀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김희 독립선언서입니다. 김희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한 문서로 1919년, 즉 김희년에 3월 1일에 3.1운동 때 독립을 선언한 그림이고요. 이는 상해 대한민국 이임시정부 활동과 이념의 기초가 되었죠. 이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김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4명을 우리는 민족 대표 33인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지도자로 손병희, 한용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식민지나 반식민 상태에 있던 민족들을 크게 고양했죠. 김희 독립선언서에도 이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의 만세운동은 비폭력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비폭력 운동을 총칼로 짓밟으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희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도 무장해야 합니다. 독립군을 조직하는 게 좋겠소. 우리 국민은 일본의 총칼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점차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는 일제탄압이 거센 한반도를 떠나 중국의 만주와 상해에 독립운동의 기지와 임시정부를 세워 일제에 맞서 싸울 근거지를 마련했지요. 예를 들어 만주 독립운동기지, 상해 독립운동기지. 결과적으로 3.1운동은 일본의 부당한 한반도 침략과 점령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만방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3.1운동 이후 만주에 살력한 독립군 장군으로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1920년 청산리 대첩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독립운동가이며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대한제국 독립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에 대항하여 3.1 만세운동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4. 상해 임시정부와 활동입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족 지도자들은 1919년 당시 국제도시였던 중국 상하이에 처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하면은
생각나는 애국지사가 있죠? 네, 김구 선생이십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만들어 임시정부 주석을 맡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과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도쿄 교회에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당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홍크 공원에서 일본의 전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고 체포되어 일본으로 이송 후 총사령으로 순국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렇듯 상해 임시정부는 조국이 광복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중국에 여러 곳을 이전하며 숱한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1932년 5월에 항저우로, 35년 11월에 전장으로, 37년 11월에는 창사로, 1938년 7월에는 광저우로, 38년 10월에는 루저우로, 39년 3월에는 치장으로, 40년 9월에는 충칭으로 이렇게 임시정부가 이동하면서 대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국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제에 저항한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전투와 더불어 미일정쟁에서 일본이 패망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광복을 이루어내고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죠.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는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광복이다! 대한민국은 일제와 맞서 싸워 이긴 당당한 승전국입니다. 우리는 승전국으로 잃었던 국권, 한반도의 영토와 독도 등을 모두 되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과 자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국은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탄생은 선언이나 혁명, 봉기 등에 의해 자동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 및 국민만세운동 및 4월 17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속한 해를 대한민국 건국연도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연도로 삼는 건 자연법상 타당하지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발표,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 1945년 광복, 독립,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에 항거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국권을 회복한 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보셨죠? 한번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독도는 우리 땅. 동해 우투선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60여 종의 식물과 130여 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반성 없는 과거사 문제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은 식민 지배를 통해 조선을 발전시켰다라는 식으로 단어나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교과서에 싣는 등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둘째, 일본군 위안부 사과와 피해 보상.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심지어 위안부는 없었다는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죠. 셋째,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배상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 징용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넷째로 독도 침탈 야욕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강제 점령기에 강탈한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섯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 전쟁 범죄자들이 묻힌 곳으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집단 참배한다는 것은 군국주의 자체를 숭배하는 의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글기 사용 논란입니다. 우글기는 일본의 세계 침략 전쟁에서 사용한 군기로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표적 상징이며 이에 우리 국민은 각종 스포츠 행사, 문화적 상징물 등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7번째, 일본 자위대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은 패망 후 침략 전쟁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자위대를 일본 군대로 만들어 사실상 다시 침략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므로 우리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독도는 우리 땅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반성 없는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적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